데이터베이스는 수많은 조직 및 기업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사용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이를 위해 본 강의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알아보고 파일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추상화 레벨, 데이터 모델,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전반에 대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전에 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이 된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정보, 데이터베이스. 그런데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용어들을 제대로 된 정의 없이 이해 없이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의 용어들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고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데이터의 용어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데이터는 현실 세계에서 단순하게 관찰되거나 측정되어 수집된 사실이나 값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값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해서 의미가 있는 어떤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유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는 젖소로부터 이제 바로 짜낸 이제 원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원유는 어떻습니까? 사용자가 일반 사람들이 바로 먹기에는 좀 그렇죠. 이러한 우유를 살균이나 멸균 처리 또는 사용자가 먹기 쉽게 어떤 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 팩에 담겨진 또 우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원유를 이 예서와 마찬가지로 원유를 우리가 데이터라 부를 수가 있고 어떤 가공을 거쳐서 나온 팩에 저장이 된 우유를 우리가 정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데이터 처리,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정보라는 것을 만들어낸다고 그랬는데 이런 데이터 처리를 수행해서 의사 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주는 시스템, 이것을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라 부릅니다. 이런 정보 시스템 내에는 운영 조직에 필요한 그런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런 데이터들의 집합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보다 명확히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정보 시스템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세계로부터 다양한 그런 데이터들이 취득이 될 수가 있고 이러한 취득된 데이터를 정보 시스템 내에 어떤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앞서서 말씀드린 가공의 과정을 거쳐서 의미 있는 어떤 데이터, 정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어떤 의사결정자가 최선의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데이터베이스는 정보 처리를 위해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중복이라든지 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 장에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배울 내용들이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앞서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도 있고 정보도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필요성에 대해서 기술적 측면 또는 조직적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데이터의 중복으로 인한 데이터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다. 데이터 접근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필요하다. 데이터 파일과 프로그램 간의 종속성으로 인해 비효율적이다. 데이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므로 보안 유지가 어렵다. 즉 기존의 파일 시스템에서의 어떤 많은 제한점, 데이터에 대한 제한점에 대해서 사실 기술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한점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직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을 살펴보시면 조직이 자산으로서의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요즘은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큰 재산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의 공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어떤 개인이 쓰는 것보다는 관련된 멤버들 또는 조직과 서로 공유해서 좀 더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공유의 필요성 측면에서 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필요하고, 데이터의 일관성 및 무결성 유지가 또 필요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및 유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직적 측면에서의 어떤 필요성도 왜 우리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정의를 해보죠. 데이터베이스는 특정 조직의 여러 사용자가 데이터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저장한 운영 데이터의 집합이다. 집합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는 공유 데이터이며 통합 데이터며 저장 데이터며 운영 데이터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각각의 데이터의 정의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통합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해서 중복으로 인한 데이터의 불일치 현상을 제거하고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데이터에 사실은 여러 개의 파일에 저장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 개의 파일에 동일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포함되어 있을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중복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파일에서 어떤 데이터 값을 변경을 했을 때, 다른 파일에 있는 그 동일한 데이터를 변경하지 못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불일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 데이터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장 데이터입니다. 컴퓨터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즉,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들은 대부분이 이제 전자기기, 컴퓨터 등을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하고 또 서비스를 요청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서비스의 요청에 대한 결과 값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데이터가 그러한 저장 매체, 피지컬한 저장 매체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저장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정 사용자의 특정 업무를 사용자는 데이터가 아니고 여러 사용자가 함께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용 데이터를 의미를 한다. 그리고 특정 개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자료, 데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로 조직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운영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데이터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 그렇기 때문에 운영 데이터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의를 살펴봤고 또 필요성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과연 어떤 것들이 데이터베이스인지 몇 가지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캠퍼스 안에는 학생과 관련이 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될 수 있겠죠.
뭐 학생의 학년이라든지 학번, 그의 성별, 그다음에 성적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가장 간단한 이러한 학생 데이터들이 수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학사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역시 또 구축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학교 안에서는 학사 데이터베이스 이외에도 도서관도 있죠. 그래서 도서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외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 데이터베이스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어떤 계좌번호라든지 잔고 금액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용하는 소비하는 소비 이력들 이런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행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쇼핑몰에서는 쇼핑몰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살펴봤고 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과목에서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보안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보안이라는 것이 또 왜 필요한지 앞서 정의된 데이터베이스 정의와 관련지어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공유 데이터로서 조직 내 여러 사용자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된 사용자만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죠. 공유 데이터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른 사용자도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은 허가된 사용자만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겠고요. 운영 데이터로서의 어떤 데이터이기 때문에 또 보안이 왜 필요한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영 데이터로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이므로 유출이 되거나 무결성이 훼손되지는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 조직의 운영 데이터라는 것은 그 조직의 어떤 기밀과 관련이 된 그런 데이터들도 많이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조직에 큰 타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영 데이터로서의 어떤 유출이 되었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한 그런 보안이 필요하다, 기술들이 필요하다. 또한 저장 데이터로서의 앞서서 언급을 했듯이 저장 데이터라는 것은 결국은 피지컬한 저장 매체, 물리적인 저장 매체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저장 매체가 자연재해와 같은 또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손실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이 된 필요성에 기반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정의를 하자면 조직 내에 허가된 사용자만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도록 하여 데이터의 유출을 방지하고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의 무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물리적 환경에 대한 보안, 권한 관리를 통한 보안, 운영 관리를 통한 보안으로 또 세분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환경에 대한 보안,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연재해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물리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자연재해도 이런 경우를 위해서 대부분 저희가 이제 백업을 해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어느 한쪽의 시스템이 이런 물리적 손실이 당했을 때 그런 백업된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복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권한 관리를 통한 보안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접근이 허용된 사용자만이 허용된 권한 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대표적인 기술을 저희가 접근 제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접근 제어라는 것은 용어에서도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접근을 제어를 한다라는 겁니다. 제어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 authentication 또는 인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런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인증이 되었다면은 인증된 사용자에게 어떠한 권한을 쓰게끔 할 것인지 이렇게 권한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권한 부여 또는 우리가 authorization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운영 관리를 통한 보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동안 데이터의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제약 조건을 정의하고 위반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가 이제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약 조건을 정의를 하고 설정을 하고 또한 데이터의 무결성 측면 같은 경우에는 해시라든지 맥이라는 그런 보안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보안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무엇인가, 기존의 어떤 정보, 데이터와 어떤 차별성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이 데이터베이스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보안이라는 것이 또 왜 필요한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